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좀 공개 영상을 좀 올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바로 시장 분석 영상 따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어제 파월 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좀 힌트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빠르면 어제 나올 거고, 어제 나오지 않는다면 FOMC에서 한번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일단 어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기존에 했던 말만 되풀이하면서 결국 시장이 실망을 했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좀, 언더슈팅에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파월 연설까지 보신 분,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오늘 우리 장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장 보면 굉장히 강하게 그래도 반등을 중요한 자리에서 만들고 이제 끝내놓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일단 연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월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파월이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어제도 나타났지만 시장과 연준은 좀 동상이몽입니다. 시장은 현재 제발 금리가 올라가지 마라. 채권 금리가 그대로 있어줘.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조금의 인플레이션에도 정말 경기를 일으킬 만큼의 금리에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거는 정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인플레이션 정말 크게 올 것 같은데 제발 시장 금 좀 잡아줘라. 이거거든요. 결국 시장은. 근데 연준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정말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안 오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런 입장에 가깝습니다. 이미 연준은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수년에 걸쳐서. 어디? 일본과 유로존. 일본이랑 유로존이 그렇게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자산을 매입을 하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2%는커녕 1% 전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몇 년째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연준이. 그래서 연준은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연준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연준은 제발 인플레이션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뭐 작년부터 계속 예정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올해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기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등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이게 기저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의 급등 구간이 될까봐 이런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 영역에 대한 백데이터를 올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 딱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그래도 올라와 주네? 시장은 안 돼 이거지만 연준은 그래도 다행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 제발 인플레이션 왔으면 좋겠다. 딱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다만 채권 금리 상승 속도는 그래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1월 FOMC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되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안심을 시켜줬어요, 시장을. 아무리 못해도 2, 3년 걸린다, 인플레이션 그렇게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그리고 이때까지는 절대로 금리 인상 없다.
그리고 설령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해서 2%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금리 인상은 그 뒤에 판단할 거다. 계속 이 코멘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금리 인상 걱정하지 말라. 제발. 우리는 인플레이션 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니까. 금리 인상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채권 금리가 올라야 경제도 성장한다라는 이제 뜻이 될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일어날 가능성, 즉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이런 현상들이 나쁜 일이 아니고 완화적 스탠스 계속 유지해 나갈 거다. 계속 안심을 시켜줬어요. 근데 당사자는 이러고 있는데 정작 시장은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과 연준은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은 좀 과도한 면이 있긴 해요. 채권금리 시장에. 그리고 주식시장은 채권금리가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텐트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 시장의 바람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연준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뭔가 안전한 정책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어쨌든 장기 채권 금리가 추세적으로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실질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아직 마이너스 실질 금리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속도라면 연준은 생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을 해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점들이 너무 우려스러우니까 제발 장기 채권 금리 제발 컨트롤 해줘. 그게 YCC가 됐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됐던 뭐든지 간에 제발 해줘. 이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 지금의 채권금리 수준에서는 YCC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걸 해야 될 정도로 우려될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다만 금리가 계속 이 추세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정책들 사용하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립 서비스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장도 안정시키고 이런 채권 금리도 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끔 추세를 좀 더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일단 그거를 이제 어제 안 나왔으니까 FOMC 때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 기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2.2%예요. 2.2%라는 거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회복해서 2018년 수준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 요거만 놓고 보자면 인플레이션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4차 부양책 좀 축소돼서 통과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규모 자체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부양책은 5차 부양책이에요. 4차 부양책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뭐 좀 약간 좀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었던 반면 5차 부양책은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턴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인프라라든지 이런 투자 관점에서의 부양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때의 규모는 지금은 3조에서 한 4조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인프라 투자를 위한 5차 부양책. 결국 올해 여름 전후로 해서 경제 활동은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각종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올 여름 전후로 해서 굉장히 피크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도 좋은 시기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 그렇다 보니까 실질금리도 지금 따라서 그냥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추세를 보세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2월 달부터 거의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거예요. 실질금리가 이 정도 추세로 올라오는 거는 좋은데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 실질금리가 이제 0%인 라인, 이 라인이거든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자산 시장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금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으면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산 시장에 유리하죠. 어쨌든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최근에 채권 금리 급격한 상승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실질 금리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영역이긴 하지만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우려할 부분이긴 하죠. 충분히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이 영역에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올해 하반기면은 이거 0%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연준이 말했던 것처럼 이 기저 인플레이션 효과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채권금리도 조금 더 안정되고 이러면서 실질금리도 다시 추세를 좀 완만하게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는. 그래서 지금 기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아라 하는 게 연준의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채권 금리가 올라가야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거는 일단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올 초 이렇게 그 기간에 시장은 결국 YCC로 가는 긴 여정에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YCC가 아니더라도 시장 관점에서 버블 피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반드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그리고 YCC나 또는 YCC 아니더라도 상단에는 캡을 씌우는 일드캡 이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일단 이거를 쓸 수준은 아닙니다. 쓸 수준은 아니고 단지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이런 정책들을 고려하겠다라는 정도의 정책적 립 서비스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정책을 지금 당장 쓰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아마 이 판단이 아마 맞을 겁니다. 어쨌든 채권금리 상승세를 보면 일단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맞다면 이거는 연준에서도 언급했듯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겁니다. 그리고 시장 충격도 단기적인 충격에 이제 그칠 거고요. 그리고 연준이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여태까지 말하는 그런 뉘앙스로 봐서는 10년물 채권금리 기준으로 2.0%까지는 용인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2.0%까지 용인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 또한 연준에서는 아마 경계할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 시장이 나빠지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일반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결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원활해야 뭐 고용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라든지 이런 게 다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는 않아 할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시장을 달래줄 무언가는 일단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코로나 사태로 워낙 저금리 수준에서 발행된 채권이 많잖아요. 그러면 금리 상단은 반드시 제어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워낙 커지면서 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연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는 반드시 제어를 할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시간 문제이지 일단 이거는 결국엔 할 거다. 빠르면 저는 하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후에 시장 흐름을 계속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3월 FOMC 때 정책적인 립 서비스를 해주는 게 지금 가장 베스트한 그림이 아닐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하반기 정도에 하는 게 지금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흐름상. 3일 날에도 이제 시카고 여는 총재가 이제 이 YCC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YCC 결국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지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징후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국채 장기물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채도 마찬가지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래서 반드시 제어를 할 겁니다. 일단 요거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2% 넘으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면 이런 멘트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에 3월 FOMC가 열리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죠.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책적인 립 서비스를 과연 해줄 것인지. 지금은 딱 그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굉장히 오버합니다. 지금은 정책적 립 서비스만 해주는 게 딱 적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3월 FOMC에서 조차 그런 정책적인 립 서비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언더슈팅 한번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거든요. 역사적으로 지금이 저금리 수준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좀 다른 게 있죠. 이렇게 침체 때마다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금리를 내리고 또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면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금리 폭을 보면은 이전 금리 수준으로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때까지는 MP1 정책이었어요. 금리 컨트롤만으로 이렇게 좀 정책을 진행했던 부분. 근데 2008년 이 침체부터는 MP2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MP3로 바로 넘어왔어요. MP2로 한 번 더 버텼으면 괜찮았는데 MP3로 그냥 마지막 단계로 그냥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말로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금리를 정말로 올려야 될 때, 직전 고점이 여기잖아요. 이 수준으로 절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려봐야 한 이 정도? 이 정도밖에 못 올릴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기준금리가 1% 정도? 1에서 1.5% 정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저금리란 말이에요. 1에서 1.5%까지 올린다고 해도. 근데 문제는 부채 그리고 저금리에서 발행된 엄청난 양의 채권, 기타 회사채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기준으로 제로 금리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 거의 재앙적일 거예요. 아마. 재앙적인 수준일 겁니다. 이 정도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금리가 올라봤자 역사적으로 저금리 수준이다. 걱정할 거 안 된다.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걱정해야 됩니다. 아마 금리를 이제 어느 정도 올리다가 더 이상 시장이 부담스러워할 때 긴축 발작이 항상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긴축 발작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긴축 발작의 강도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연준에서는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을 일단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거는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테이퍼링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여러 가지 전망치를 보더라도 일단 내년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내년에 좋은 거는 아마 올해 시장에는 다 미리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이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랠리까지는 이제 좋다 이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한 번 남아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는 조심해 볼 필요는 있다.
그 이후에는 선수 영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진짜 여기서 1%만 올라가도 굉장히 좀 살인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역사적 저금리 수준이지만 과거와 굉장히 다르다는 점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점이라는 거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제 파월 연설이 있었지만 시장 기대는 못 미치는 부분. 일단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 상단은 막혀 있어요. 어쨌든 채권금리가 지금 1.5%를 10년물 기준으로 넘고 있고 지금의 이런 완화적인 그 추세 상승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너무 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3월 FOMC 때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여기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은 다음 주는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3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3월 FOMC도 있고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위로든 아래든 방향을 확실히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FOMC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상단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하방은 그래도 좀 열어놓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때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이제 바로 이어서 시장 구성 영상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